안녕하세요. 이상적인 하루, 이상적인 삶을 만들어가는 기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하루를 좀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10가지의 방법을 소개할게요. 첫 번째 방법은 아침에 하루를 계획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매 시간마다 무리한 계획을 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대략 내가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신없이 하루가 시작돼서 나도 뭘 하는지도 모르게 하루가 막 시간이 흘러가고 이런 것보다는 내가 오늘 하루를 컨트롤하고 있는 느낌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마음이 조급하지 않게 돼요. 오늘 나는 이런 일을 하려고 생각했고 그 계획한 일들 중에 어떤 것을 하고 있고 잘하고 있네, 이런 안정적인 느낌을 갖게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무 무리한 계획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개인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 제 스스로 정하는 계획이 되게 중요하고 누군가 저한테 할 일을 주지 않아요. 근데 저는 제가 할 일을 정할 때 절대 무리하게 정하지 않고요. 하루에 4시간에서 6시간 안에 끝낼 수 있는 정도의 양을 정해요. 그리고 일을 빨리 끝내면 내 자유시간이 돼요. 너무 오늘 할 일이 많다고 느껴지는 하루는 너무 부담스럽고 의욕이 오히려 저는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하루를 계획할 때나 일주일을 계획할 때 해야 하는 일보다는 하고 싶은 일에 중점을 둬요. 그래서 오늘 하루가 좀 더 기대되게끔, 일주일이 기대되게끔 만들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가 그리고 다음 주가 기대되는 이유 있으세요? 이유가 없다면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움직이자. 저는 운동이랑 굉장히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알아요. 움직이는 게 얼마나 좋은지. 운동할 때의 느낌도 좋고 운동하고 나서의 느낌도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전에 저처럼 운동과 거리가 멀다면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몸을 조금만 움직인다? 이 정도로만 생각해도 좋아요. 지금 바로 스트레칭 한번 해보세요. 제 영상 보면서도 뚝 소리 나는데. 어깨 돌리고 목 돌리고 시원해. 전 목 돌릴 때가 진짜 시원하더라고요. 우리에게는 불행하거나 우울할 때 그리고 지루할 때 언제나 활용할 수 있는 치료법이 있다. 즉 우리의 신체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요즘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신체 건강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신체를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사실은 그리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제가 좋아하는 몰입이라는 책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제가 안 움직이고 하루를 보내보고 좀 움직이고 하루를 보내보면 확실히 하루의 질이 달라요. 일단 화장실 갈 때 느낌이. 세 번째는 자연 속으로 잠깐만 들어가 보세요. 제가 예전에 나무 몇 개 이렇게 있는 거 보면서 자연 너무 좋다 이랬더니 엄마가 아휴 쯧쯧쯧 불쌍한 서울 사람 이랬었거든요. 도시에 살다 보면 참 자연 속에 들어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분명 주변에 공원이나 작은 천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잠깐이라도 가보세요. 물 흐르는 거 보고만 있어도 좋고 그 소리 들어도 좋고 새소리에 집중을 한번 해보세요. 귀여워. 한 방향으로 간다. 고고고고. 생각해보니까 아까 말한 2번 움직이기랑 3번 자연에 들어가기 같이 할 수 있겠네요. 네 번째, 오늘 한번 새로운 거 하나 해보세요. 물론 일상이 반복돼요. 반복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치만 매일매일 너무 똑같다면 우리는 지루함을 느낄 수 있죠. 오늘 하루 동안 그동안 해보지 않은 새로운 일을 조그만 거라도 하나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루가 굉장히 신선해지고 리프레시 되는 느낌을 받겠죠. 예를 들어 그저께 저는 새로운 종류의 빵을 새로운 베이커리에 가서 사 먹었는데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런 작은 일도 괜찮고, 그리고 요즘 제가 새롭게 하고 있는 게 독일어 공부예요. 요즘 한 달 정도 돼가는데 너무너무 재밌게 하고 있어요. Es dir? Wie geht es Another dir? form of asking this question is Wie geht's? Wie geht's? Wie geht's? Noch einmal, wie geht's? Wie geht's? 내일 제가 독일 사람이랑 1대1로 화상 수업을 신청을 해놔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에 혹은 오늘 그냥 아주 가볍게 그냥 새로운 시도라는 그것만으로도 가치 있잖아요. 그냥 새롭게 뭔가 재미없으니까 지루하니까 그런 거 생각 있으시면 댓글로 한번 써주셔도 좋고요. 다섯 번째는 퀄리티 타임 보내기. 이거 영어인데요. 퀄리티 타임이라고 친밀한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말해요. 주로 가족이나 배우자, 친구 등 친밀한 사람들과 함께 산책을 할 수도 있고 대화를 할 수도 있고 놀 수도 있고, 제가 항상 영상에서 많이 강조했던 거지만 인간관계,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기쁨, 행복은 굉장히 커요. 만약 나에게 아직 그런 사람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면 지금
그러한 관계를 좀 더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좀 좋아하는 사람, 앞으로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먼저 연락해보고 먼저 약속 잡아보고, 그게 가족일 수도 있어요. 가족이라고 집에 같이 있다고 꼭 친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6번째는 감각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명상을 사람들이 하잖아요. 명상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생각을 비우고 감각에 집중하고 현재에 집중하는 그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어떤 글에서 봤는데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 명상이란 이렇게 꼭 명상을 하는 게 아니라 노는 시간이라고 해요. 아이들은 놀 때 현재에 오롯이 집중을 하니까요. 제가 좋아하는 책 조화로운 삶에서 스콧 니어링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들이 농사를 짓고 몸을 움직이고 이런 활동들을 할 때 현재에 오롯이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즉 그들에게는 명상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게 핵심이 뭐냐면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 생각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머리 터져요. 오늘 한번 생각을 하지 않는 시간도 가져보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이기 이전에 생물이고 본능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잖아요. 저는 샤워를 할 때 그냥 그 샤워하는 따뜻한 물의 느낌을 느끼고 그 소리를 느끼고 그냥 그 감각에 집중을 하고요. 그림을 그릴 때도 마찬가지로 다른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감각에 집중을 해요. 한번 그런 시도를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7번째는 책 한 페이지만 읽기. 이거는 뭐 원치 않으시면, 내가 좋아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거지만, 책을 읽는다는 게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는 거거든요. 나 혼자 할 수 있는 대화 같은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의 경험이나 다른 사람들의 다른 생각들을 너무 듣지 않고 딱 이렇게 나만의 세계에 빠져 있으면 진짜 나만의 생각에, 너무 편협한 생각에 이렇게 빠져 살 수도 있거든요. 책을 통해서 뭔가 나에게 새로운 자극을 넣어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책 말고 실제 삶에서도 대화를 하지만 그 대화가 어쩔 때는 그냥 근황 토크에서 그칠 때도 있고, 또 책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주제, 내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근거를 들으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네, 아니면 내가 생각한 거랑 같네, 뭐 공감된다, 뭐 여러 가지를 느낄 수 있겠죠. 근데 책을 막 한 번에 많이 읽어야 된다라는 부담을 갖지 마시고 그냥 오늘 한 페이지만 읽어도 되고 한 줄만 읽어도 돼요. 저는 책을 좋아하는 편이라 책을 많이 읽을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그냥 한 페이지만 읽고 한 줄만 뭐 5분, 10분 요 정도만 읽기도 해요. 하루에 그 시간이 있을 때 저는 좋더라고요. 8번째는 야채를 좀 더 많이 먹는 거예요. 좋은 하루를 보내는 데 있어서 내 컨디션이 건강한지,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저는 좀 장이 약한 편이라 속이 안 좋으면 하루가 정말 힘들거든요. 이건 제 개인적인 걸 수도 있는데 저는 고기를 너무 많이 먹거나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배가 더부룩해져서 힘들더라고요. 특히 임신을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야채를 좀 더 많이 먹어야 하는데 야채를 많이 먹는 게 은근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일 쉬운 건 탄수화물 먹기. 뭔가 빵, 떡, 제가 좋아하는 것들, 쌀 이런 게 다 탄수화물이어서. 근데 진짜 며칠만 나물을 많이 사서 계속 좀 초록초록한 걸 많이 먹었더니 진짜 화장실 갈 때 달라요. 제대로 된 야채 음식을 만들기 좀 힘들 때는 그냥 고기 음식을 하더라도 야채를 좀 더 많이 넣으려고 노력을 하고 간단한 양배추라도 썰어서 이렇게 같이 먹거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9번째는 미타임 보내기입니다. 이것도 역시 영어인데 미타임, 나만을 위한 시간이에요. 오직 나의 행복을 위해 나에게 선사하는 시간, 나 혼자만의 시간이 주로 되겠죠. 매일 바쁘게 자신을 몰아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그랬었고, 저는 그건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이 여유와 행복을 누릴 가치가 없다,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난 아직 너무 부족해. 난 아직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난 아직 더 발전해야 돼. 이런 생각 때문에 나에게 온전한 쉼을 주지 못하고 나에게 여유와 행복을 주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행복할 가치가 있고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게 하지 말고 오늘 내가 행복할 수 있는 30분, 1시간, 뭐 그 이상도 좋고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한번 보내보시면 좋겠어요. 10번째는 나를 예쁘게 가꾸는 거예요. 사실 저는 화장이나 옷이나 이런 거 거리가 굉장히 먼 사람인데요. 근데 뭐 꼭 나 예뻐지기 위해서,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가꾼다 그런 거보다는 좀 나를 존중하는 느낌으로, 나를 예뻐하고 다독여주고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느낌으로 나를 가끔
잘 꾸며주고 로션도 바르고 이것도 하루를 조금 더 리프레시 해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하루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루는 즉 인생이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저 지금 임신을 했는데 아이 이름을 하루라고 짓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결사 반대를 해서 하루라는 이름을 짓지 않으려고 하고요.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 바로 오늘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의 하루를 행복하게,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여러분만의 어떤 행동, 그런 거 있으신가요? 그런 게 있으시면 댓글로 또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저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